그 담배 소송 관련해서 질문이 이어져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요. 담배 소송 제기 목적 크게 한 두세 가지 될 것 같은데 주요 목적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우선 우리 담배 소송을 통해서 흡연율을 낮추는 부분,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자 하는 부분, 또 담배로 인해서 추가 지출이 되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여보자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효과를 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담배 소송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 이득이라면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건보공단으로서는? 우선 담배 소송으로 인해서 흡연율이 떨어지면은 거기에다는 질병으로 흡연으로 인한 지출이 줄어든다 하는 것이 그건 이제 향후 예상이고요. 현재로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기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에 확정져서 손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류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이제 한 35개 질환이라고 연구 결과에 나왔습니다만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질환은 폐암 중에 소세 포함하고 후두암 중에 편평세 포함은 담배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그것을 알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질환을 인과관계가 입증된 고등법원에서 입증된 것에 한해서 손해배상의 형태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삼성의료원하고 미국 브로드 연구소하고서 폐암 중에서 상피 소세 포함 이 부분도 흡연에 의한다는 게 추가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찬성을 했습니까? 반대를 했습니까? 그 자리에도 본국장이 와 계십니다만은 소송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여쭤볼게요. 복지부와 협의를 1월 9일 날 하고 1월 20일 날 하고 1월 23일 날 하고 결론적으로는 현장에서 논의하자 그랬다 그랬습니다. 현장에서도 논의. 이동욱 정책관님 나와 계시죠? 예. 그러면 1월 9일, 1월 20일, 1월 23일까지 이 소송에 대해서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그 둘 중에 하나로만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미정이었습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공단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찬성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신중하다는 면에서 의견 표시를 하신 것이죠? 예, 그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신중해야 된다고 하신 것이죠? 이사회에서 공공기관이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승소 가능성이나 관련 자료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어서 이렇게 공단의 의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근데 공단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은 소송은 하되 규모, 방법, 시기 모든 것을 그 이사장님께 의결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책임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건보공단이 승소한 경우에는 KTNG가 어떠한 형식이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죠? 예. 하지만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 비용이 또 소요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건보공단에서 지실 겁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단의 이사장은 공단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고 주요한 소송의 의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1년 반 정도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국내외 사례, 해외 사례하고를 해서 지금 제기를 해서 하려고 하는 상태고 그 둘의 핵심은 이제 인과성 이제 말씀하신 인과성 그런 부분은 지금 충분히 말씀하셔서 제가 다 알고 질의드린 것이고요. 예. 이거를 소송을 하자 말자의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의 책임에 있어서 법적인 책임은 이사장이 질 것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 뭐 정관상의 책임은 이사장이 질 수 있냐 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정부와 그 교감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찬성이다 반대다 신중한 입장이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자료에도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책임의 의무 정부와 책임을 그 공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드린 겁니다. 그건 하나 말씀을 드리니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부와 관계가 없나요? 예, 없습니다. 분명하게 없나요? 예, 없습니다. 다 이거는 KTNG는 100% 민영화돼 있고
58.5%가 외국인 주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매청 담배인상공사였지만 담배인상공사는 1997년에 폐지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건보 부가체계 개편 관련해서 여쭤볼 거고요. 그 복지부가 그간에 이제 기획단 운영했는데 11월 이후에는 이제 자료가 불충분해서 회의가 미개최되다가 최근에 이제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받으셨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보유 세대가 소득자료 보유 세대가 80.8%에서 92.2%로 증가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퍼센티지의 증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결과에 따라서 4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일용 근로소득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융소득은 4천만 원 이하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부터는 2,500만 원인가 2천만 원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전반적인 상황을 기획단에서 보고를 다 드려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득 자료 파악률도 중요하지만 이제 소득 자료 질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렸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소득이 발생한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험료 부과 체계에 넣어야 될 거냐, 안 넣어야 될 거냐, 소득관계 전문가하고 보험관계 전문가들이 기획단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다는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부처 간 정책 충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미분양 주택 구입, 양도소득세 5년 면제 등 부동산 거래 비용을 낮추는 등의 이제 정책을 국토교통부,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도소득을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부의 조세 정책과 정책적 충돌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하셨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기획단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금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있으시죠? 예. 예, 체납자로 있는 장기 체납자 얼마나 되죠? 104만인가 7만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장기 체납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구제책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연금공단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현장에서 최대로 하고 또 이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분할 납부할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할 납부 분할 납부 근거가 없어서 제가 법 개정안 냈거든요. 예. 그리고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쳤고 국감에서도 질의했고 제가 서면 질의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 예, 그 의원님 입법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